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6살 때 흥리에 살다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 가지고 16세, 16, 7세 무렵 다시 들어와 가지고 담배 농사를 한 2년간 짓다가 떠난 당시의 지명으로 경북 영일군 죽장면 하옥리 질당제 404번지 바로 그 집터 자리입니다. 이 화면 바깥 당시의 상황을 잠시 설명드립니다. 여기에 이 감나무가 이게 감나무인데 지금은 거의 이제 숲에 가려 가지고 거의 뭐 아사 직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로 이 자리가 우리 이제 정랑이래가 화장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썼냐면은 저희 선생님께서 이 앞에 부분이 전부 이게 우리 앞밭이었어요. 지금 숲에 무척 경사짓지만 이게 그래도 꽤 괜찮은 밭으로 통하던 우리 앞밭이었습니다. 여기 숲에 가려 가지고 저 아래 마을이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추억의 자리입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가끔 청하로 장을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다시 화면 밖에 찍고 저 멀리 저녁 무렵에 이제 오실락 말락 하는 게 보이면은 안 오시더라도 캄캄한 밤이 되면 여기 우리 진태영님 제 아래 진의 동생 김진수 현재 합동신학교 구약학교에서 김진수 동생까지 사형제가 목을 합쳐가 가끔은 이제 우리 작고하신 우리 형님까지 함께 목소리를 합쳐가지고 아버지 오시는겨 하고 정말 끝없이 대답하실 때까지 부르던 바로 그 추억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살다가 이 첩첩산골 정말 산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첩첩산골에 왜 우리가 살게 된지 그 내력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현재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전부 팔남매를 두셨어요. 그 중에 저는 이제 맨 위에 두 번째가 누님이시고요. 형제 중에는 제가 오남입니다. 다섯째 남자 형제인데 제가 지금 저희 선친의 일대기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선친은 지역히 보통 평범한 일반 국민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저희 선친의 삶은 정말 묻혀지게는 역사에서 묻혀지게는 너무나 놀랍고 기적적이고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꼭 본받고 도전받아야 될 그런 이제 역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선친의 일대기를 제가 지금 이제 집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선친은 경주 김씨지만은 경주 김씨 후손으로서 저도 이제 경주 김가지만은 저희 선친이 태어나신 것은 저기 중국 북만주 러시아 바로 국경 근처 어느 지역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선친과 23년간 함께 살면서 저는 기억력이 좀 남다릅니다. 제 어릴 때 여기 팔에 지금도 보면은요, 이 팔뚝, 이 정각 팔뚝이 위에 아주 크게 찢어진 자국이 있는데 저희 선친께서 이제 목소리를 하셨거든요. 목소리를 하신다고 담장에 세우는 석가래가 돌도 안 된 제 이 팔 위로 넘어지면서 이 팔에 큰 상처가 나가지고 그만 굶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의료 시술도 시원찮은 데다가 뭐 그다지 이렇게 기술도 시원찮았기 때문에 아무 이 마취도 없이 8개월 무렵에 저를 갖다가 이제 이 칼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때 너무 그 고통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기억이 저는 정말 기억이 한 살 이전에 기억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친께서 틈틈이 저희 선친의 그 일생에 관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제 기억에 그대로 저장이 돼가지고 이미 마음속에는 한 권의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집필하고 있는데 저희 선친의 일대기를 이제 좀 이 유튜브로 설명하는 그 영상을 찍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험난한 완전히 숲을 우거졌습니다. 이곳에 제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제 선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북만주 러시아 맨 가까운 국경 근처 바로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바로 담 넘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경 근처에 북만주에 출생하셨습니다. 제 선친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저의 고조부님까지도 중국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내력까지 제 일대기 속에는 다 기록을 하겠지만은 선친의 일대기 속에는 다 기록을 하겠지만은 이 짧은 유튜브 영상에서는 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친이 출생하신 지 8개월 무렵에 저희 선친의 이제 그 모친 생모께서는 이제 시부모님과 같이 사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부모님 꿈에 저희 선친의 생모님, 저희에게는 이제 할머님이 되시죠.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꿈에 나타나셨냐면은 흰 백마를 타고 급히 시어머님에게 오셔가지고 어머님 제가 급히 멀리 가야 됩니다.
이 멀리 가야 되지만 이 명조 실타래를 꼭 반석이에게 전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왔습니다. 이 명조 실타래를 꼭 반석이에게 주십시오. 이 반석이가 누군가 하면은 저희 선친의 아명입니다. 저희 정조 부모님께서 일찍이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를 중국에서 믿으셔가지고 태어나신 손자의 그 아명을 반석으로 지으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님, 저의 정조모님께서 깜짝 몸부림을 치다가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이상해가 가보니까 저희 조모님께서 그 저희 선친을 낳으시고 난 뒤에 산후조리가 잘못돼 가지고 너무나 고생하신 중에 계셨답니다. 그래서 하도 꿈이 이상해 가지고 며느리가 자는 방에, 며느리와 손주가 자는 방에 가보니까 8개월 된 저희 선친 판석이를 꼭 안고 제 조모님께서 숨져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참 기이하게도 그날 새벽에 날이 밝자 그 옆집에 백말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신이 좀 통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집 사람들이 이 참 며느리가 죽은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댁내 며느리는 참 백말 타고 좋은데 가셨는갑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위로도 받았다는 이런 이제 이력을 이제 조모님께서 저의 정조모님께서 저의 선친에게 수어도 없이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내력을 저도 알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선친은 난지 8개월 만에 중국 땅에서 생모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생모를 이루시자 말자 저의 이제 조부님 되시죠. 조남이 김자, 상자, 찬자 되십니다. 김상찬 제 조부님은 그만 젊은 아내를 잃고 난 뒤에 또 당시에 중국은 무척 그 만주 땅에는 치안이 부재 상태여 가지고 막 사람을 납치해가 남자를 막 납치해 가지고 가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금품을 주지 아니하면은 막 살해하는 해치는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만주에 살 마음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조부님 되시죠. 고 김상찬 제 조부님은 그 길로 이제 물어 경주 김씨의 어떤 그런 본가가 있는 그런 뿌리가 있는 조선 땅으로 오셔가지고 연일 택전동으로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1934년도에 별세를 하시기 때문에 1945년경에 완전히 조선으로 이제 귀국하신 저희 아버님하고는 완전히 이별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친께서는 이 8개월 무렵에 생모, 모친을 잃으시고 생부 아버님께서도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시는지 생사도 알 길이 없는 그런 가운데 조부모님 밑에 만주에서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5살 무렵에 이제 조부님도 돌아가시고 14살 때 조모님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저희 선친께서는 그 흡을 판 만주 땅에서 완전히 천의 고아가 됩니다. 그런 고생을 하시던 중에 청년 무렵에 그 만주 땅에는 국공내전 이래 가지고 그 이제 국민당 장개석과 공산당 그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그 국공내전이 수십 년간 치열하게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너무나 치안이 그 부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친이 어른이 성장했을 무렵에도 그 도둑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저희 선친을 잡아가 버리신 거예요. 잡아가지고 수개월 동안 온갖 말할 수 없는 고성을 겪으시고 이런 내용은 다 책에는 적겠지만은 유튜브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다가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족이 없잖아요. 저희 선친에게 그 어떤 저 몸값을 줄 만한 가족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도적들 무리 중에 여러 명인데 총을 들이대고 이제 저희 선친을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도둑들 중에도 조금 뜻을 달리하는 사람 또 서로 싫어하는 그런 상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가 이 사람 죽이고 나면은 이 몸값을 네가 받아내려면 서로 다투다가 그만 총으로 가지고 제 선친을 죽이려는 사람을 이제 사살해 버린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치안 부재였기 때문에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취급되던 그런 때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2차 대전은 이제 조금 더 뒤에겠지만 1차 대전 바로 이제 이미 지내던 이제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제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 속에 계셨는데 그 말분들이 저희 선친의 인품을 아시고 저희 선친 인품을 아시고 하도 딱해가지고 말분들이 얼마의 몸값을 모아가 도적들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돈을 내가지고 저희 선친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선친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서 좀 이렇게 참한 처녀하고 이제 저희 선친을 결혼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만주에서 동네 분들이 소개한 처녀와 아버님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김진우 저희 형님. 해방 때 6세 무렵에 저희 아버님이 이 얘기 나중에 더 진행합니다. 이제 해방 6세 무렵에
이제 아버님 얻고 나오셨는데 지금도 반송동에 살고 계십니다. 김진우 85세 저희 김진우 형님이십니다. 저희 이제 팔남매 중에도 제일 이제 맞입니다. 7형제 중에도 제일 맞이고요. 이제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이제 이 기막힌 사연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아버님은 일찍이 러시아가 이제 소련 러시아가 공산화된 폐해를 일찍이 보셨어요. 바로 러시아 국경 근처에 있으니까요. 뭐 러시아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선친의 말씀에 의하면은 초기에 러시아가 공산화될 무렵에는 말이죠, 모든 것은 니께 내게 아니고 우리의 것이다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결혼해가지고 막 여자와 남자까지도 서로 상대방의 아내도 내 거, 내 아내도 상대방 거, 이런 식으로 성적으로 극히 타락된 이런 부분이 저희 선친이 사시던 그 어느 러시아 동네에 있었답니다. 이런 폐해를 보셨기 때문에 이 공산화된 세계는 살 곳이 못 된다 이래가지고 아버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때만 되면은 이제 경주 김씨의 터전인 조선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계시던 중에 해방 무렵이 되니까 중국까지도 점점 더 국공내전 중에 공산당이 우세해가지고 곧 중국도 공산화될 조짐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친께서 마침 그 무렵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희 반송의 큰형님을 낳으신 이제 저희의 큰어머님 되십니다. 저희 친어머님은 나중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다시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신 것이고요, 분이시고요. 그 반송에 계신 김진우 저희 형님을 낳으신 아버님의 첫 부인이, 저희 선친의 첫 부인이 그만 반송에 계신 그 형님을 낳으시고 산후조리가 잘못돼가지고 또 일찍이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이제 이와 겹쳐가지고 더 이상 만주에 살 마음이 없으신 저희 선친께서는 1944년경에 최초로 이제 조선 땅에 와가지고 뿌리를 찾게 됩니다. 온데 뿌리를 찾다가 먼 친척들을 이제 이 대구 지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가지고 보니까 그때 저희 선친께서는 만주에서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그 서로 한 4마리를 가지고 이 큰 맷돌을 돌려가지고 성매 방앗간을 하셨대요. 그 방앗간 하시기 때문에 상당한 돈을 모셨는데 그 돈 있는 그런 어떤 좀 표시가 먼 친척들에게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나중에 불행한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 저희 선친이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아명을 벗어나가지고 김자 성자 일 김성일이라는 이제 본명을 가지고 계시게 됩니다. 성일아 넘어오면은 우리 친척들이 얼마든지 내 살길 말해줄게 해가지고 아버님이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만주로 다시 가시게 됩니다. 만주로 걸어서 가시게 됩니다. 가시는 과정에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십니다. 가가지고 만주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일단은 대구에다가 아주 좋은 살터전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저희 선친께서 이 조선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먼 친척, 좋아 보이는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그 친척 명의로 집과 아주 좋은 기와집과 이제 터전을 마련해 놓고 이제 그런 와중에 갑자기 1945년 이제 8월 15일이 돼가지고 조선이 독립돼 버린 겁니다.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러자 그와 동시에 얼마나 있어가지고 바로 러시아 군인들이 383 국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이제 만주에 아들 두고 왔잖아요. 6살 때 아들 두고 오셨기 때문에 국경은 두 곳이나 막혀버린 거예요. 남북한 국경 막혔고 이미 국공내전이 치열한 그 중국의 국경도 어떤 형태든 간에 있어가지고 아차 잘못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죽이는 판입니다. 교통인들 오죽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직선으로 오천리길, 그 오천리길을 걸어가셔가지고 그 6살짜리 아들 김진우 반송에 계신 그 형님을 데려오시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구에 살 터전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이미 그까지 가서 데리고 올 만한 예비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친이 지혜를 짜셔가지고 이 만주 땅에는 민물고기는 많은데 바닷물고기가 없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값이 비쌌던 모양이에요. 심지어는 뭐 저희 선친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만주 땅에는 고등어 한 손이 뭐 사랑가마값이 될 정도로 이렇게 비쌌대요. 그래서 저희 선친이 지혜를 짜셔가지고 강고등어를 갖다가 한 짐을 짊어지시고 이걸 팔아가면서 금문소를 어떻게 통과해가면서 만주로 이제 걸어가지고 이 반송에 계신 김진우 저희 형님을 데리러 가시게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국경을 넘는다는 거, 오천리길을 걸어서 간다는 거, 낮에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차모 총살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어떨까요?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요, 짐승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던 때예요. 늑대에 의한 피해,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에 의해 죽는, 전쟁으로 죽는 피해보다도 짐승들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았더라고요.
저희 선생께서는 오천리길 그 만주땅에 있는 그 아들 데려오시려고 그 생명 걸고 낮에는 사람을 주의, 밤에는 짐승들의 어떤 그런 위험을 피해가면서 오천리길을 걸어가 고등을 팔아가면서 가가지고 저희 반성에 지금도 계신 김진우 저희 형님을 기어이 1946년경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데리고 올 때는 지게에 짊어지고 한 달도 훨씬 더 걸리는 긴 시간 동안 날이면 날마다 발이 부르터도록 지게에 짊어지고, 그때 역시 또 사람의 눈을 피하고 짐승의 눈을 피하고 몇 번이나 돌아가실 고비를 총과패 몇 번 서게 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대구에 와보니까 말이죠, 그렇게 친절하게 내 살 길 열어주겠다는 그 먼 친척이 모든 아버지가 임시로 명의를 맡겨둔 그 재산을 다 팔아가 날라버리고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선친께서는 맨 처음 조상들의 땅 이 조선에 와가지고 이런 친척들로부터 이런 참 가슴 아픈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가난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저희 어머님 이봉남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봉남 권사님을 만나셔가지고 그 권사님 아래 이제 저희 형제들이, 그 큰형님 빼고 저희 형제들이 이제 다 이렇게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태어나가지고 또 6.25 사변이 곧 1950년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그 이제 그 흥해 그 주변 청하 뭐 장사 이쪽으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저희 선친 흥해 터전 잡았기 때문에 그때도 또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십니다. 등등 이런 등등 이제 모든 이제 가운데에 그때 이미 가족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흥에 논 한 연합 마제기 논 7마제기, 흥에는 논이 한 마제기가 150평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평 남짓한 논 가지고 도저히 이제 여기 이사 오실 무렵에는 식구가 9식구가 됐었어요. 그리고 현재 합동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교무처장 겸 구약학 교수인 김진수 제 막내 동생은 그때 이미 임신 8개월, 저희 어머님이 임신 8개월 된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10식구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1964년 음력으로 3월 3일 이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10여 년 이상 사시다가 부산 반송동 자택에서 우리 모든 형제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눈을 감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시다가 천국을 가시게 된 겁니다. 이 선친의 일대기를 제가 왜 이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선친의 일대기를 제가 기록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겪었다고 하기에 너무나 1차 대전 다 겪었죠, 2차 대전 겪었죠, 6.25 동만 겪었죠, 도적들에게 잡혀갔죠, 그 아들 오천리길 왕복 만리길을 가서 데리고 왔죠. 아마 뭐 많은 형제들을 키우시다 보니까 자식들이 볼 때는 부모님이 못마땅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선친의 그 오천리길을 가서 그 6살 먹은 아들을 가서 지게 짊어지고 그 죽을 길, 생사를 넘나드는 길을 얻고 왔다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오늘날 저는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좀 이런 저희 선친들, 또 그 시대는 많은 분들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좀 본받을 부분이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의 생을 놓지 아니하시고 생을 이어가지고 오늘날 말이죠, 팔남매 이제 한 분은 몇 년 전에 셋째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팔남매를 통해가 그 뒤에 후손의 후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약 한 40여 명 됩니다.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정말 일대기, 그 일찍이 포기했더라면 이 열매가 없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힘든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상황이 힘든 게 아니고 자신들이 너무 나약해가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좀 괜찮아 보이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선친의 일대기를 펴내게 되면은 좀 그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새로운 힘을 받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선친의 평민에 불과했던, 평민으로 사시다 가신 분이시지만은 범상치 않은 한 사람의 일대기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숱한 많은 일들을 겪으신 선친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그 기록 영상을 먼저 우리 가족들 중에 말이죠, 어린 후세대들이 잘 몰라요. 그 세대들에게 먼저 유튜브로 이 간절한 절절한 내용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찍기 위해가 제가, 저희 집이 경기도 용인이지만은 제가 300km 가까운 거리를 무릅쓰고 와가지고 어젯밤 이 아래에서 자고 오늘 올라와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물론 다른 분들도 나중에 제 선친의 일대기를 하다못해 그 앞뒤면 표지라도 보시면 마음이 찡한 부분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바로 저희가 부르던 그 장소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 오시는겨 하고 목이 놓아 부르던 바로 그 장소가 제가 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눈물이 찡합니다.